아니 분명 똑같이 먹고 똑같이 움직이는데 왜 자꾸 살이 찌는 거죠? 뱃살은 진짜 답이 없네.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나이살인가요? 젊을 땐 조금만 굶어도 빠졌는데 이제는 꿈쩍도 안 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십니다. 저도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고요. 예전엔 며칠만 신경 써도 몸이 반응하는 게 느껴졌는데 요즘은 이제 진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확연히 느낍니다. 우리 몸은 40대가 되면 조금 달라집니다. 이건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인데요. 여성분들은 호르몬 변화 때문에 지방에 복부가 더 잘 쌓이게 되고요. 남자든 여자든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해요. 안타깝게도 근육도 예전보다 더 빨리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 때문에 젊을 때 하던 다이어트 방식이 40대에는 잘 안 통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오히려 우리 몸을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끝인가 보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건강을 잃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기에 우리 몸을 더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40대 분들을 위한 40대 다이어트 전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꾸준히 따라 하신다면 건강도 되찾고 그토록 바라던 살도 효과적으로 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3가지 핵심을 이야기해 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3가지 핵심을 제대로 알고 바꿔나가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스러운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과거에 억지로 참는 다이어트는 이제 그만하시고 우리 몸에 딱 맞는 스마트한 방법으로 새롭게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첫 번째로 이야기할 건 바로 우리 밥상의 핵심 탄수화물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이 다이어트의 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요. 탄수화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탄수화물을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혈당 스파이크를 최소화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몸속에서 포도당으로 변해서 혈액으로 흡수가 돼요. 이때 혈당이 급격하게 솟구치면 우리 췌장은 이거 무슨 일이야 하면서 깜짝 놀라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마구마구 뿜어냅니다. 이 인슐린은 혈당을 세포로 옮겨서 에너지로 쓰게 하는데 문제는 남는 혈당은 아주 적극적으로 지방으로 전환을 해서 우리 몸에 꽁꽁 저장을 해버려요. 자, 한마디로 혈당 스파이크가 잦을수록 우리 몸은 살찌기 너무나 좋은 마치 지방 저장 창고 같은 환경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특히 40대에는 이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져서 더더욱 문제가 되는데요. 예전에는 괜찮았던 탄수화물도 40대에는 더 쉽게 살로 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제가 그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자, 핵심은 바로 GI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을 선택하고 조리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GI 지수는 우리가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높이 오르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서 혈당 변화의 속도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GI 지수가 70 이상은 GI 지수가 높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혈당을 빠르고 높게 올리는 음식,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혈당이 급상승하다가 뚝 떨어집니다. GI 지수 59에서 69는 중간입니다. 혈당을 보통 수준으로 올리는 음식이에요. GI 지수가 55 이하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혈당을 천천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올리는 음식, 완만한 언덕처럼 혈당이 서서히 오르내립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위해 음식을 선택할 때 제가 이야기하는 기준은 GI 지수 55 이하입니다. GI 지수 표를 첨부해 드릴 테니까 잠깐 멈추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하실 때 GI 지수 70 이상 정제된 탄수화물은 이제 과감히 멀리 하셔야 합니다. 자, 흰쌀밥이 GI 지수가 84고요. 빵, 떡, 면, 그리고 설탕이 잔뜩 들어간 과자나 탄산음료, 시판 과일 주스, 달콤한 시리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먹자마자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이제는 과감하게 식단에서 빼주시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걸 다 끊으면 뭘 먹고 살아요? 산에 들어가 살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압니다. 우리 삶에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 있고요.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도 다이어트를 해야 하고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면 이 기간만큼은 끊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완전히 끊기가 어렵다면 주 3회로 제한을 하시거나 간식으로 정제 탄수화물 대신 건강한 간식 먹기 같은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보세요. 라면, 빵, 과자 같은 걸 주식으로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이어트 시작 후 이것만 하셔도 아마 엄청난 변화를 느끼게 되실 거예요. 두 번째, 앞으로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입니다. GI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시켜서 다이어트에 훨씬 유리해요. 흰쌀밥 대신 현미나 귀리, 보리, 렌틸콩, 서리태 등을 섞은 잡곡밥을 드셔주시면 좋고요. 처음부터 흰쌀을 다 빼는 게 부담스럽다면 첫 주에는 흰쌀 7, 잡곡 3의 비율로 시작해서 점차 잡곡 비율을 늘려서 5대5나 3대7까지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하면 혈당이 아주 천천히 안정적으로 오르고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건강 개선은 물론이고 포만감까지 오래 유지시켜서 식사량 조절에도 기가 막히게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다 과일이 다이어트에 좋다 안 좋다 말이 많은데 과일은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많아요. 그래서 과일은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과일 속에는 과당이라는 천연 설탕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많이 먹거나 GI 지수가 높은 과일을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어떤 과일을 선택해서 드셔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과일은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나 배, 감처럼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은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하루에 주먹 크기 한두 개 정도 드시면 되고요. 갈아 만든 과일 주스보다는 생과일 그대로 드시는 게 최고입니다. 과일을 갈아 먹으면 식이섬유가 파괴되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하는 게 베리류인데요.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는 혈당 부담이 적으면서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40대에게 매우 좋아요. 반대로 주의해야 할 과일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수박, 파인애플, 망고 같이 그냥 달달한 느낌이 많은 과일입니다. 이 과일들도 비타민도 많고 좋지만 다이어트 중이라면 섭취량을 꼭 조절해서 드셔주시면 되겠습니다. 말린 과일이나 통조림은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설탕 폭탄이에요. 똑같은 과일이라도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과일은 생과일 그대로 섭취하는 게 베스트다. 자, 이번에는 뿌리 채소입니다. 감자, 고구마, 단호박인데요. 얘네들도 훌륭한 탄수화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어떻게 조리를 하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재료인데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자, 감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감자는 삶으면 GI 지수가 낮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그런데 이걸 으깨서 먹거나 기름에 튀긴 감자튀김으로 만들면 혈당이 미친 듯이 빠르게 치솟아요. 고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마를 쪄서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지만 구운 고구마는 혈당을 확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조리법 하나로 GI 지수가 확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감자, 고구마, 단호박은 튀기거나 설탕에 달게 조리하지 마시고 껍질째 찌거나 구워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 삶은 감자나 밥을 식혀서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생겨요. 이게 혈당 조절에 엄청 유리하고 장 건강에도 진짜 좋은데요. 소화가 덜 되는 식이섬유처럼 작용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특히 감자나 고구마는 삶아서 냉장 보관했다가 드시면 훨씬 효과적이고요. 밥도 한 번에 지어서 식힌 다음에 소분을 해두시고 얼려두고 드시면 좋습니다. 막 지은 따뜻한 밥이 맛있긴 한데 효율이 중요하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식사 순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엄청나요. 식사를 할 때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샐러드나 나물 먼저 드시고요. 그 다음에는 단백질 반찬을 먹고 마지막 탄수화물, 밥을 드세요. 이 식사법은 섬유질이 먼저 위벽을 코팅을 해주고요. 포만감을 줘서 혈당 스파이크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핵심 탄수화물 전략. 이제 좀 감이 오시죠? 탄수화물을 무조건 줄이거나 피하는 게 아니라 어떤 탄수화물을 어떻게 조리해서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탄수화물을 선택하고 배고픔 없이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체지방을 줄일 수 있어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인다면 놀랍도록 우리의 몸은 변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핵심은 바로 우리 몸의 생존 근육을 지키는
단백질입니다. 40세 이후부터는 10년에 약 8%씩 근육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이 무섭게 가속화된다고 해요. 아니 나이 드는데 근육 좀 빠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근육 감소는 단순히 늙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에요. 예전보다 힘이 없고 뭘 해도 쉽게 지치고 무릎이나 허리 같은 관절이 시큰거리고 거울을 보니 자세까지 구부정해진 느낌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바로 근육이 줄어들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무서운 신호입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육은 우리 몸에 지방을 태우는 가장 중요한 공장이자 혈당을 조절하는 똑똑한 조절자와 같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이 공장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래서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기 쉬운 체질, 즉 나이살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혈당을 사용하는 능력까지 저하돼서 당뇨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은 단순한 힘의 원천이 아니라 우리 몸의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열쇠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근육을 사수해야만 40대 이후에도 요요 없이 건강하게 살을 빼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근육을 사수하고 다이어트 효과를 극대화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40대 이후에는 체중 1kg당 최소 1.2g에서 최대 1.6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셔야 됩니다. 쉽게 계산을 해드릴게요. 만약 체중이 60kg라면 하루에 최소 72g에서 92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되는데요.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꾸준히 노력하면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아침에 계란 2개 그리고 그릭 요거트 드셔주시면 되고요. 점심에 닭가슴살 100g과 콩 반찬을 드세요. 그리고 저녁에 연어 100g, 두부 반모, 그리고 식사 사이사이 간식으로 아몬드 한 줌. 이렇게만 드시면 단백질 88g이 채워집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매일 이렇게 드시면 지겨우니까 단백질을 고루고루 바꿔주시면서 드셔주시면 되고요. 좋은 단백질이 뭐가 있는지 제가 참고 자료 또 올려드릴 테니까 잠깐 멈추고 봐주세요. 단백질 섭취하실 때 무조건 가공된 단백질 식품에만 의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닭가슴살 소세지, 프로틴바, 프로틴 음료, 닭가슴살 스테이크 등등등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잖아요. 간편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런 가공식품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진짜 음식을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무래도 가공식품은 나트륨이나 설탕, 불필요한 첨가물들이 많아서 장 건강과 전반적인 신체 건강에 좋지 않아요. 앞서 보여드린 자료처럼 좋은 단백질원은 닭가슴살, 소고기, 돼지고기, 기름기 없는 살코기 위주로 드시고요. 생선, 고등어나 연어, 참치, 그리고 해산물, 새우나 오징어, 조개, 그리고 계란, 두부, 콩, 렌틸콩, 병아리콩, 검은콩 등등, 그리고 견과류, 아몬드나 호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섭취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에 질리지 않도록 골고루 드셔주시는 게 좋고요. 바쁜 일상 속에서 이 모든 단백질 음식으로만 채우기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첨가물이 적은 순수 단백질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보조제일 뿐 기본적인 단백질은 진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가끔 저에게 단백질 하루 종일 이렇게 챙겨 먹기 너무 귀찮은데 하루 섭취량을 한 번에 먹으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정답은 아니요 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 끼에 몰아서 먹기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에 고루고루 나눠서 섭취하는 것이 훨씬 좋고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도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량 유지나 증가는 어렵습니다. 우리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섭취한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될 수 있도록 주 2회에서 3회 꾸준한 운동을 병행해 주시면 좋고요. 운동을 할 시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운동 가는 게 어렵다면 계단 오르락 내리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기, 집에서 맨몸 스쿼트 10개씩 3세트부터 하시는 것도 훌륭한 근력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유튜브에 40대 맨몸 근력 운동만 검색을 해도 좋은 영상이 아주 많이 나올 거예요. 여건이 된다면 전문적으로 운동을 배워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움직이겠다라는 마음과 꾸준함이 중요해요. 자, 이제 근육의 중요성과 단백질 섭취법에 대해서 확실히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핵심은 바로 좋은 지방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지방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지방? 다이어트의 적 아니었어? 라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탄수화물처럼 정말 큰 오해이고요. 지방도 탄수화물처럼 우리 몸에 약이 되는 좋은 지방과 독이 되는 나쁜 지방이 명확히 나뉘어요. 그리고 이 좋은 지방은 40대 다이어트와 건강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좋은 지방은 단순히 에너지를 내는 걸 넘어서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 공장이 잘 돌아가게 돕고 세포 하나하나를 튼튼하게 지켜주는 세포막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흡수도 돕고 심지어 식욕 조절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특히 40대 이후에는 혈관 건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지는데 좋은 지방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몸속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줘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지방을 제대로 알면 건강과 다이어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지방을 선택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이죠. 생으로 먹는 오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샐러드 드레싱으로 뿌리거나 구운 채소나 삶은 고기에 살짝 둘러 먹으면 풍미도 살리고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열에 약해서 고온에서 튀기거나 볶는 요리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아보카도 오일, 착한 지방의 최강자 중 하나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는 달리 열에 아주 강해서 고온에서 볶거나 튀기는 요리에 사용하기 아주 좋아요. 향이 강하지 않아서 어떤 요리에도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냉 압착 들기름, 아말씨유 이 두 가지는 오메가3 지방산의 보물창고인데요. 염증 완화, 뇌 건강, 심혈관 건강에 특히 좋아요. 하지만 절대로 열을 가해선 안 됩니다. 오메가3는 열에 너무 취약해서 쉽게 상하기 때문인데요. 나물 무침에 고소함을 더하거나 밥에 한두 스푼 비벼 먹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빛과 열에 약하니 반드시 어둡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 주시면 되고 공기와 접촉하면 산패가 시작되니까 소량씩 구매해서 빨리빨리 소진하고 개봉 후에는 꼭 냉장 보관을 해주세요. 그리고 코코넛 오일과 MCT 오일이에요. 이 지방산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바로 에너지로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선물을 해줍니다.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고요. 소량씩 커피에 타서 마시거나 샐러드 드레싱에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 중에 에너지가 부족할 때 특히 좋아요. 오일 형태 외에도 그냥 자연식품 그대로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보카도 하루 반 개에서 1개 정도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뇌에 좋은 견과류는 하루 한 줌, 20g에서 30g, 그리고 치아씨드나 아마씨, 해바라기씨, 그리고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생선 이런 식품들은 지방뿐만 아니라 단백질이나 식이섬유, 비타민 등 다른 영양소도 풍부하게 제공을 해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줍니다. 놀랍게도 이런 좋은 오일들은 GLP-1과 같은 식욕 조절 호르몬 분비를 촉진을 해서요. 우리가 불필요한 배고픔을 덜 느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면 배고픔을 참는 고통 없이도 다이어트를 지속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반대로 먹으면 안 되는 지방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속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들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그리고 가공식품, 과자, 빵, 도넛, 튀김류, 즉석식품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트랜스 지방. 이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막는 최악의 지방이고요.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 수치를 낮춰서 심혈관 질환 위험을 극도로 높입니다. 과자 봉지나 식품 라벨에 부분 경화유라는 표시가 있다면 무조건 피하세요. 포도씨유, 까놀라유, 콩기름, 해바라기 씨유 등 같은 정제된 고온 압착 씨앗 기름은 저렴해서 많이 쓰지만 제조 과정에서 고온 처리와 화학적 정제를 거치면서 산패되거나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내 몸에 좋은 기름으로만 요리하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방까지 40대 다이어트 3가지 핵심을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이걸 3개만 하셔도 충분하지만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 효과를 100배 이상 늘려줄 생활 습관 3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아무리 완벽한 식단도 우리 몸의 기본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면 그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애써 바꾼 식단이 우리 몸속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생활 습관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해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3가지는 이 식단과 함께 하시면 이 시너지 효과는 엄청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잠입니다.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은 다이어트에서도 진리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살이 찝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운동을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로 인식을 하고 식욕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 더 많이 만들어내고, 반대로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은 줄어듭니다. 배고픈 버튼은 켜지고 배부른 버튼은 꺼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러니 밤늦게 야식이 땡기고 다음날 과식을 하게 되는 게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게다가 수면 부족은 우리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들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높여요. 이 코르티솔은 지방 축적, 특히 복부 지방 축적을 아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요.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켜 당뇨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40대 이후 잠을 못 자고는 불면증은 절대로 방치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리 몸은 규칙적인 패턴을 좋아해요. 매일 밤 10시, 11시 사이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서 7시에 일어나는 등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자, 주말에도 평일과 너무 큰 차이를 두지 마시고요. 평일과 너무 크게 차이 나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낮에는 햇볕을 충분히 쬐어주시면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활성화되게 해주시고, 저녁에는 취침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이나 TV, 컴퓨터 등 블루라이트가 나오는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해보세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로 약간 서늘하게, 빛이 완전히 차단되는 암막 커튼을 사용해주시고요. 작은 소음도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오후 3시 이후에 카페인 섭취를 자제하시고요. 자기 전 알코올 섭취는 잠깐 잠이 오는 것 같아도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방해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은 절대로 숙면을 돕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물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바로 물이에요.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저도 회원분들과 맨 처음 상담을 하거나 OT를 진행을 할 때 강조하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 마시기입니다. 물 마시는 게 왜 중요하냐면, 물은 우리 몸속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고요. 체온을 조절하고 영양소를 세포 곳곳으로 운반하고, 무엇보다 노폐물을 몸 밖으로 시원하게 배출해줍니다. 충분한 물 섭취는 포만감을 주어서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체지방을 더 효과적으로 연소시키고 근육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몸이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해서 불필요한 음식을 먹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목이 마른데 뇌는 배고프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배고플 때 물 마시면 배고프다라는 느낌이 사라질 때도 엄청 많습니다. 그럼 물은 얼마나 어떻게 마셔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자신의 체중의 30ml 정도의 물을 마셔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1.8리터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거겠죠. 물을 안 마시다가 갑자기 많은 양을 마시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씩 늘려나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냥 많이 마셔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똑똑하게 마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드세요. 잠자는 신진대사를 깨우고 밤새 빠져나간 수분이 보충이 됩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미리 마시면 불필요한 과식을 막고 포만감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신다면 운동할 때 충분한 수분 섭취 해주시고요. 운동 효율을 높여주고 탈수를 방지합니다. 이미 목이 마르다는 것은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거든요. 미리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서 몸이 항상 촉촉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제일 추천하는 방식은 텀블러나 물병을 늘 손에 닿는 곳, 눈에 보이는 곳에 놔주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책상이나 식탁, 가방 등 눈에 띄는 곳에 두면 수시로 물을 마시게 될 겁니다. 물 마시는 알람 앱을 활용을 해서 규칙적으로 알림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물을 마시는 습관 하나만 들여도 피부 때깔부터 다이어트나 건강까지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줄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몸의 근본적인 건강과 젊음까지 되찾는 마지막 비결, 바로 항산화와 미토콘드리아 건강입니다.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마치 녹슬듯이 활성산소라는 나쁜 물질이 늘어나요. 이게 세포를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 만성 염증에 취약해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노화라고 부르는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염증을 막는 것이 바로 항산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모든 에너지를 생산하는 엔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포 속에 있는 작은 발전소, 미토콘드리아인데요.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고 활성화되어야 우리 몸이 음식을 먹었을 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만들고 무엇보다 체지방을 아주 잘 태울 수 있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약해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이 돼요. 40대 이후에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점점 약해지기 쉬우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제가 이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히 영상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이것도 함께 봐주시면 아마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항산화와 미토콘드리아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알려드려야겠죠? 자, 정답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탄수화물, 좋은 단백질, 좋은 지방, 이 식단 자체가 이미 훌륭한 항산화 식단입니다. 여기에 색깔을 더해보세요. 특히 다채로운 색깔의 채소와 과일, 빨간 파프리카, 초록 시금치, 보라색 베리류, 노란 호박, 주황색 당근, 빨간 토마토, 초록 브로콜리, 이렇게 다채로운 야채와 과일을 매일 충분히 섭취해 주시면 각각 다른 종류의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천연 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우리 몸을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몸속에 강력한 방패를 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운동 얘기를 한번 해야 하는데요. 운동은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을 넘어서 미토콘드리아의 수를 늘리고 기능을 활성시키는데 최고의 방법입니다. 걷기나 조깅, 수영 같은 것도 좋지만 시간이 없다면 짧고 강렬하게 운동하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 미토콘드리아를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활성화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돼요. 숨이 약간 찰 정도로 빠르게 걷거나 짧게 뛰는 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꼭 해주셔야 됩니다. 먹을 거로 스트레스를 풀기 시작하면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우리 뇌는 먹을 것만 생각하게 돼요. 스트레스는 정말 다이어트의 적이기 때문에 명상이나 요가, 가벼운 산책, 좋아하는 취미활동, 그리고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 등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건강해지고 그래야 다이어트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40세 이후 다이어트의 핵심 3가지와 3가지 생활 습관 리셋 어떠셨나요? 제가 오늘 이야기한 이것들이 단순히 살 빼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의 몸이 더 건강하고 활력 넘치게 가능하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0대, 30대 때의 다이어트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시고 우리 몸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완벽하게 바꾸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시작과 꾸준함이에요.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내가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거, 만만한 거부터 시작해보세요.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조금 섞어보거나 자기 전 30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거나 하루 물 한 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인생 40대부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만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거울 속 여러분의 모습은 분명 달라져 있을 것이고 매일 아침 더 가볍고 활기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변화를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다이어트 여정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